네, 검찰이 4개월여 동안의 수사 끝에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뭐 적용한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요. 뭐 보조금 부정수령, 횡령, 준사기 등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정의기억연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억지 기소다.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정의기억연대의 이나영 이사장 바로 연결해서 한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나영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설명 말씀드렸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검찰의 기소 결정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저희는 일단 검찰이 불기소한 부분에 더 강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네, 그, 일단 5가지 이제 유명한 개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네. 정의연 관련 부분에서는 사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지금까지 정의연에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 회계 부정이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음.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이런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윤미향 의원 딸의 유학 비용 문제라든지 뭐 아파트 구입자 뭐 이런 거 다 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정의연만으로도 봐도 음, 국세청의 허위 공시나 공시 누락, 네, 보조금 중복 과다 지급 음, 받았다.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사실상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예, 무혐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네, 이제 지금 보면 윤미향 의원님에게 개인적으로 기소된 몇 가지 부분과 음, 특히 이제 문제가 된 정의연과 연결된 몇 가지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특히 활동가 개인을 특정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한 것, 예, 그리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인건비를 음, 활동가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기부한 행위를 음, 보조금 부정 수령 및 사기라고 한 점, 무엇보다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 활발히 운동했던 피해 당사자 기론호 할머니의 네, 기부 행위를 마치 어떤 큰 사기 행각을 벌여서 이익을 음. 취한 것처럼 명시한 점 등은 굉장히 문제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즘 먼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조금 전에 불기소했던 부분은 이제 먼저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의 네, 상당 부분이 언론 보도로 이제 그 세상에 전해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윤미향 의원의 남편분께서 이제 고소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정의기억연대에서도 언론사를 상대로 뭔가 그뭐 사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저희는 이미 음, 지난 6월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네, 중재 요청을 하거나 네, 그 이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음, 또 제소를 한다든지 하는 예, 방식을 취해서 예, 적극적으로 악의적 보도와 허위 보도에 대응해 왔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 보도에서도 사실상 여전히 정의연 회계 부정 음. 그리고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된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백히 법적 책임을 추궁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론옥 할머니 관련 부분으로 좀 그 질문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네, 5천만 원을 그래서 이제 기부를 받았는데 당시에 네, 이제 기론옥 할머니께서 이제 병세가 있으셨다. 뭐 언론이 원래 이제 병세는 좀 그 구체적으로 안 밝히는 게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언론이 이제 밝히니까 그냥 저도 하겠습니까?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이제 정상적 판단으로 이게 기부가 됐다고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검찰이 준사기 혐의를 적용을 했거든요. 네.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그 수사 결과입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정의원으로서 가장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심신미약 상태였는가라는 네, 점인데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어디서 단독 보도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론호 할머니께서 치매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 네, 두 번째가 그러면 기부를 유도해서 어떤 이익을 취득했는가의 문제 음,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공명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당사자이죠. 음, 아주 유명하신 인권 운동가이십니다. 네, 이분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누가 가장 마음속 웃을까? 과연 검찰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권 운동가 이미지를 깎아내리려 하는가가 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오히려. 예, 두 번째는 정의연은
그렇다면 할머니의 돈을 받아서 무슨 이득을 취했는가? 사실 이 부분은 윤미향 의원 개인에게 이제 준사기 혐의를 덮어 씌운 건데요. 네. 그럼 윤미향 의원은 무슨 이득을 취했는가입니다. 음. 자, 그러면 할머니 이름으로 평화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상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훌륭한 일을 한 일에 대해서 적당한 어떤 평가를 하고 네. 이를 통해 다시 할머니가 전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로 평가받는 굉장히 숭고한 활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의연은 어떤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도 없고 그리고 단체 활동비를 쓴 적도 없고 여전히 할머니께서 조성하신 그 돈을 기반으로 만든 상금을 주기 위한 기금이죠. 그 기금은 그냥 5천만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사장님, 이제 중요한 네. 거는 어떤 그 취지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기부이기 때문에 기부가 네.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자발적 의사가 깔려야 되는 건데 네. 만약에 당시에 할머니께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서 어떤 자발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접근법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오늘 네. 조간이 보던 이제 그 의료 기록이 이제 검찰에 의해서 확보가 됐다면서 전한 내용 보면 이미 2016년 7월에 그 중증도 치매 판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그 자발적인 기부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 그러면 할머니께서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 자,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단 한순간도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가? 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의사를 표현했던 여러 가지 영상과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머니를 옆에서 모셨던 요양보호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검찰이나 지금 현재 언론 보도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 개인적으로 할머니께서 당시에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똑똑하게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다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만 할머니께서 정말로 완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조간에서 보도가 됐던 의료 기록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2014년 7월에 그 확정적 치매라는 판단이 나왔고 2016년 7월에 사회생활 판단력 손상에 해당하는 중증도 치매 판단을 받았다라는 이 일단 기록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 사장님? 저희는 의료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누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했는지 제공을 했는지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네요. 그러니까 다만 아무튼 이제 반론 차원은 당시에 이제 그 할머니께서 정상적으로 어떤 그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기부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증언할 분들은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정리라면. 그렇죠. 네. 이미 충분히 검찰에도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검찰은 네.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전 배격했다고 봐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증언을 네. 받아들이지 않고 예. 어떤 특정한 분 혹은 특정한 기록에 의존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또 하나 부분이 지금 윤미향 의원이 그 개인 업무상 횡령을 했다라고 하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상 이제 이 사건은 윤미향 현 의원 그리고 전 정대협 대표 정의연 이사장님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 예. 사실상 저희로서는 개인 부분은 알 길이 없고요. 처음부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는 변호단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태예요. 이상 하나만 그럼 저 확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업무상 횡령이자 윤미향이라는 이제 개인 행위로 이제 검찰은 그 적시를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의 계좌에서 윤미향 의원의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해서 개인적으로 이미 소비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윤미향 의원의 개인 계좌로 넘어가기 전에 그 돈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한다면 정의연 계좌에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건 정의연하고도 얽혀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연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예. 결국 이 문제를 개인이 횡령해서 네. 어디 사용했느냐의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죠.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분의 어떤 헌신적인 활동에 기반해서 판단할 때 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미 소비했을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검찰이 입증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입증해야 될 문제겠죠. 지금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그 여가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지원금 받은 부분에서 이제 부정 수령이 있었다. 뭐 이런 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후속 보도를 보면은 여가부나 서울시에서는 이 보조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혹시 그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야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 들은 바 없고요. 예. 문제적인 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음,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명이 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사실 주무관청이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없거니와 네. 그렇게 내린다면 음, 저희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이제 그 법원에 의해서 이제 확정이 되어야만 이래서 이제 절차가 그렇죠. 진행이 되더라도 네. 되겠죠.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럼 정의연 입장에서도 일단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입장을 내놓겠다 이런 원론적인 그 답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고 법적으로 예. 다퉈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재판 결과를 보고 또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연 차원에서는 보조금이나 이런 걸 부정으로 수령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이신가요? 네, 없다라는 입장이고 예. 사실상 저는 법원에서 명백하게 이 문제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어제 발표됐던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소 내용으로만 한정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정의연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대입해가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어제 하루 물론 너무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아니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미 예. 지난 4개월간 수사를 받았고요. 예. 그 명백히 소명했고, 음. 그리고 관련 자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검찰이 어떤 특정한 부분의 증언이나 자료를 통해서 네. 기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적이고, 예. 그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소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배격했다고 하도 또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어떠한 연관된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검찰 발표를 그러니까 허위 거짓 신청 등으로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대목이라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든지 이런 검찰 발표가 이런 네. 사실이 없었다라는 겁니까? 이건 해석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의연 입장은? 두 가지 다 섞여 있다고 봐요.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예. 없었던 것과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네. 어떤 공시가 늦어졌다든지 이제 기간에 문제가 있었다면 네. 그걸 과장했다든지 이런 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을 묶어서 마치 굉장히 거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해석을 했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 상당히 과장하고 몇 네. 가지를 묶어서 예. 마치 몇십억 이렇게 된 건 사실상 이제 박물관을 건설할 때 건립할 때 네.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합한 거거든요. 예. 굉장히 큰 금액을 마치 뭐 집단적으로 문제적으로 처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과잉 해석할 여지를 오히려 검찰이 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학예사를 두지도 않고 마치 둔 것처럼 해서 이걸 받았다라고 하는 대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박물관은 꼭 학예사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것도 이제 그 기준에 대한 어떤 해석을 검찰이 잘못해서 지금 적용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기준의 하나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을 검찰이 잘못 해석했다기보다 저는 잘못 해석을 유도하는 예.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실 여부는 이제 법정으로 가서 이제 가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었습니다.